여러분들 저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그 트럼프 취임 전에 플로리다에 마러라고 방문한 거 아시죠? 마러라고. 응? 마러라고. 트럼프가 그쪽으로 초청을 해서 이 뭐 정상회담도 하고 골프도 치고 하는 데 있잖아. 그죠? 플로리다에. 자, 이제 그거 마러라고 합의라고도 합의에 대한 우리가 이제 플라자 합의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옛날에 뭡니까? 미국이 일본하고 독일한테 미국의 경제의 취약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죠? 일본이 듣지 않아갖고 일본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지. 그러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된 거잖아. 그죠? 요번에 6월달인가 플로리다 그 마러라고 거기에서 또 협의를 할 텐데 저는 그 6월 그 마러라고 합의 요때가 뭔가 계기가 크게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 여하튼 요 미란 보고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야 지금. 이 미란 보고서는 뭐냐? 달러 약세와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한 극약 처방을 해야 된다. 그죠?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트럼프 경제 정책 2기 정책의 그 4대 경제 정책 전략을 보게 되면 관세 인상, 중국이 관세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그죠? 그리고 통화 정책은 달러 약세를 통해서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한다. 그죠? 그리고 안보 무역을 연계를 해야 된다. 네 번째가 재정 적자 해결, 우방국의 100년 만기 국채 구매 유도. 요게 핵심이야. 응?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그 부분이 요 마러라고의 핵심 내용이라고. 2024년 11월 40페이지가 아닌데, 이거 41페이지인데. 41페이지로 작성한 보고서에 구조적인 강달러의 현상을 해소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면서 동시에 미국의 경제 패권까지 유지하겠다는 목표. 이게 미란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2008년 리만 브라더스도 그때 주식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그 진원지가 사실은 미국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달러가 강세를 보여. 그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도 시장이 불안하고 글로벌 시장이 불안하면 달러가 강세. 그죠? 여하튼 뭘 하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달러가 그렇게 쉽게 약세로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에 비해서 약세를 보이기보다 계속 강한 거야. 미국의 경제 사정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 그죠? 강달러로 인해서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반면에 수입품은 싸고 이러니까 미국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가 금융위기를 1997년에 IMF가 터졌는데 그 이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부분이 뭡니까?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환율이 막 올라가잖아. 그죠? 원화 가치가 약해지고. 그러면 수출을 하면서 수출 부분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가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미국은 달러가 이래도 강세 저래도 강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달러로 인해서는 미국 제조업 기반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런데 달러 약세를 하고는 싶은데, 그죠?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생길 수가 없는 거지. 쉽게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세를 일종의 환율 조정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인 겁니다. 미란 보고서는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국가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야 한다. 이런 주장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핀 딜레마라고 그죠? 요거는 트럼핀 딜레마. 요거 달러 패권 유지하는 거하고 미국 제조업 회생의 모순. 이거에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딜레마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트럼프 2기 정책의 청사진으로 60% 대중국 관세, 10% 전 세계 관세, 달러 가치 조정, 우방국 장기 국채 구매 유도. 자, 여기서 힌트를 보면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60%대 대중국 관세 그리고 10% 전 세계 관세, 이 보편적 관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대중국 관세 올해 54%를 부과했죠. 그죠? 그리고 전 세계 관세 10% 정도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 25%, 일본 24%, EU 20%, 해가지고 각 나라들마다 다 높잖아. 그런데 저는 그게 상한선일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런데 상한선인 관세는 상한선인 가능성이 높은데, 그죠?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어떤 대가? 미국채, 장기국채를 사줘야 되는 부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미국채를 사줘야 된다. 지금 미국의 그죠? 미국 국가 부채야 이게 이 그림이.
1995년, 2024년 엄청나게 지금 부채가 증가를 했죠. 그죠? 응? 이 엄청난 부채는 결국 이자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매번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들으셨지만, 그죠? 미국의 그 빚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걔네들은 맨날 돈 찍어내고. 왜? 기축통화니까. 그렇게 돈을 찍어내면 달러가 약세로 좀 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이 빚을 갚을 거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요거를 꺼내드린 거죠. 이 미란 보고서의 핵심이기도 하다고. 미국 정부는 10년간 국채 이자만 12조 4천억 달러를 내야 되고, 미국인 한 명당 계산하면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미란은 기존의 미국 국채를 제로 쿠폰의 100년짜리 국채로 교체를 해서 국채 이자를 줄여나가라고 제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미국의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게. 아, 요거 하나를 또 별로 안 올렸네. 응? 주요국의 외환 보유액입니다. 응?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제로 쿠폰 이 미국 그 장기 국채 있잖아요. 그죠? 장기 국채를 제로 쿠폰의 100년짜리 국채. 이건 뭐냐? 이자를 지급 안 하겠다는 거거든. 응? 이자를 아예 없애서, 이자를 없으면 이자 받을 비용이 내야 되는 돈이 줄어들잖아. 그죠? 내가 돈 빌려주는 사람인데 100년 동안 이자 못 받고 100년 뒤에 원금만 받는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응? 사료값을 벌자님, 응? 장기 국채에 사는데 100년 동안 이자 못 받고 100년 뒤엔 원금만 받는다 그러면 미국채 사겠냐고.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게, 응? 니네 달러 사재기 하지 말고, 그죠? 미국채 100년짜리를 제로 쿠폰으로 받아라. 그러면 관세를 줄여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죠? 왜? 이 그냥 하라면 미쳤어요? 어느 국가가 그래. 그죠? 안보를 책임져 줄 테니까 사라. 관세를 내려줄 테니까 사라. 이렇게 하면서 강요를 하는 거죠. 요것 때문에 관세의 비율을 엄청나게 높게 때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건 지금 뭐예요? 앞으로 사야 될 부채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달러를 이렇게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많이 갖고 있죠. 그죠? 이렇게 보유하고 있지 말아라. 이거를 내다 팔면 뭐예요? 달러는 약세로 갈 수가 있잖아. 그죠? 주요국들이 외환 보유하고 있는 거 이렇게 사재기 해놓지 말고 달러를 팔아라.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지. 그런데 우리는 IMF를 겪어봤잖아요. 그죠? 우리 외환 보유액 없어서 IMF를 겪었었잖아요. 97년에. 미국 국무부는 뭐예요? 달러 빌려주라고 했었어 그때. 근데 재무부에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응? 미국 국무부에서는 빌려주라고 그랬는데 재무부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달러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일본이 빌려주려고 했는데 미국 재무부에서 못 빌려주게 하는 바람에 IMF를 맞은 거잖아. 외환보유고가 없으면 언제든지 금융위기에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쉽게 이 달러를 팔아서 제껴서 빈털털이 돼버리면 언제든 우리나라가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또 각 나라가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지금은 그죠? 통화스와프 해서 달러로 위기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가서 마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기가 어렵지.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 빨간색 쪽은 중국, 인도, 러시아,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은 그죠? 미국하고 친하지 않은 나라들. 그죠? 적대국은 중국, 러시아 이쪽이지만 그죠? 인도나 대만 이쪽도 홍콩 이런 쪽은 인도나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중국, 러시아 그죠? 홍콩 이쪽은 미국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의 이 미란 보고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주겠냐고.
그래서 미란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허점도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의도가 일정 정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 경제 상황 흐름으로 봤을 때 이거죠. 저렇게 100년짜리 미이자 국채, 무이자 국채를 사주면서 나라 전체적으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어도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좋겠느냐.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히 좋은 거지. 그죠? 근데 나라의 자체의 부분으로 봤을 땐 만약에 또 그렇게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국민적 또 감정도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지. 이런 이제 정책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부담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쉽지 않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뭐 주한미군과 관련된 방위비 뭐 더 분담하라는 수준이 아니고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하겠다라든지, 그죠? 관세를 다른 나라들은 뭐 협상이 되는 나라들은 낮춰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대로라든지 이러면 경제적으로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혼란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 또한 맞는 거고. 그죠? 그래서 참 어려운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이런 미란 보고서의 내용대로, 그죠? 그래도 주요국들이 외환 보유액을 좀 줄여주고, 그러면서 미 국채, 장기 국채를 무이자 이걸 감안해서 일정 정도 사주는 대가로 관세를 낮춰주는 그런 흐름이 된다면 미국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전개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나올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지금 미국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진통을 상당히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죠? 자, 한 2분만 쉬고, 그죠? 또 그 이후 한 2가지 정도를 조금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안 들으실 분은 안 들으셔도 돼. 오늘은 제가 우리 주식도 그렇고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제? 차트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